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입니다. 몇 달 전 남편의 전출로 한국 평택 미군 기지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샌디에이고에서 살았어요. 따뜻한 햇살과 여유로운 해변으로 가득했던 샌디에이고의 삶과 비교하면 한국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두려웠어요.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낯선 언어, 마트에 가도 읽을 수 없는 한글 간판들, 심지어 음식의 향까지도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죠. 과연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같은 시기에 미군 기지로 전입 온 마리사라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녀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금세 저와 가까워졌습니다. 마리사는 늘 새로운 경험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마리사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전주라는 곳에 한옥마을이 있대. 한국의 전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평택을 벗어나 본 적도 없었고 전주라는 도시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었더니 마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전주가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지래. 사진도 너무 예쁘더라고. 솔직히 한국에 왔으니 한 번쯤 가봐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아. 그럼 한번 가보자. 어차피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첫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주말 아침, 우리는 평택역에서 기차를 타고 전주로 향했어요. 기차 안은 차분한 분위기였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샌디에이고의 해변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지고 소박한 마을들이 이어지는 풍경은 이국적이면서도 평화로웠어요. 마리사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샌디에이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은 처음이야. 근데 전주에 도착하면 뭘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긴 하네. 그게 바로 여행의 묘미 아니겠어? 마리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까지 덩달아 설레게 만들었죠. 기차가 전주역에 도착하자 우리는 가방을 챙기고 택시를 잡아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한국어로 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 둘은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마리사가 당황한 얼굴로 한옥마을 플리즈 라고 말하자 기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풍경이 점점 더 전통적인 분위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 대신 규화 지붕이 줄지어 늘어서고 오래된 나무 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한옥마을인가 봐. 마리사가 신나게 외쳤고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즈넉한 풍경에 감탄했어요. 택시에서 내린 우리는 한옥마을의 중심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골목길 곳곳에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보였고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기와지붕과 돌담길, 그리고 나무문으로 이루어진 집들이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들게 했죠. 와, 진짜 여긴 한국 영화 세트 같아. 마리사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야. 우리는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전주의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풍겨와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포장마차에서 빵을 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거 뭐야? 우리도 먹어볼까? 마리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전주의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의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와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전통 가옥들, 돌담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 그리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우면서도 이국적이었죠. 마리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여긴 진짜 다른 세상이야. 샌디에이고에선 이런 풍경을 상상도 못했잖아. 완전 그림 같아. 저도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건 진짜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인 것 같아. 우리는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나무 대문 뒤로 보이는 작은 정원은 정갈하고 아담했으며 골목의 돌담길은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는 듯했죠. 한복 대여점 앞에서는 사람들이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복 한번 입어볼까? 마리사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제안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다음에 남편이랑 오면 입어볼게. 오늘은 그냥 구경하는 걸로 만족하자. 마리사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웃었지만 곧 주변의 새로운 풍경에 빠져들었어요. 전통적인 분위기와 골목길의 소소한 매력들이 우리를 매 순간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골목을 걷다 보니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저거 뭐야? 마리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고 그곳에서 아주머니가 무엇인가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내고 계셨어요. 우리는 냄새를 따라 포장마차 앞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뭔가 설명해 주셨지만 한국어라 알아들을 수는 없었죠. 대신 간판을 보니 붕어빵처럼 생긴 빵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있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팥 말고 크림치즈라니. 이건 진짜 신기하지 않아? 우리 먹어보자. 마리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도 호기심이 생겨 바로 빵 2개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빵을 손에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부드러운 크림치즈의 풍미가 입안에 퍼지며 고소한 맛이 가득 찼습니다. 오, 이거 대박이다. 마리사가 감탄하며 연신 빵을 먹었고 저도 미소를 지으며 빵을 음미했어요. 이 빵 하나로 배가 부를 것 같아. 우리는 길을 걸으며 빵을 먹었고 작고 소박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붕어빵 모양의 크림치즈빵이 우리의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었고 전주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죠. 길을 걷다 보니 한 골목 끝에 작은 전통 공방이 보였어요. 나무 간판에는 한국 전통 도자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손으로 직접 빚은 듯한 아기자기한 도자기들이 선반에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사는 작은 찻잔 세트를 들고 감탄했어요.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않아? 여기서 커피 마시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항아리 모양의 도자기를 살펴봤어요. 도자기마다 조금씩 다른 문양과 색감이 정말 정교했죠. 이런 건 집에 두기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 우리는 도자기를 하나씩 살펴보며 서로에게 어울릴 만한 것들을 골랐어요. 결국 마리사는 작은 찻잔 세트를, 저는 전통 항아리 모양의 도자기를 골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을 기억해야겠어. 마리사가 웃으며 말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전주의 한옥마을은 단순히 걷고 구경하는 것을 넘어 이런 작고 소중한 발견들을 선물해 주고 있었거든요. 도자기를 산 뒤 우리는 다시 골목을 따라 걸으며 한옥마을의 소소한 매력을 즐겼습니다. 곳곳에 놓인 전통 등불과 나무 대문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어느 집 앞에는 대나무를 엮어 만든 장식품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던 마리사가 갑자기 한마디 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예쁜 곳에서 매일 산다면 말이야. 저도 그녀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러게, 이런 고즈넉한 분위기라면 스트레스가 절로 사라질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한국 전통의 매력에 흠뻑 빠진 채 마을을 탐험했고 모든 순간이 하나의 작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을 때 우리는 우연히 작은 식당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보낸 시간은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길거리 음식, 전통 공예품, 그리고 골목골목의 소소한 풍경들까지 모든 것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죠. 하지만 다음에는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도 못한 채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골목을 거닐다가 문득 허기가 몰려왔을 때 우리는 작은 백반집을 발견했어요. 문 앞에 세워진 낡은 나무 간판에는 백반이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고 가게 안은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소박하기 그지없었지만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음식 냄새가 우리를 이끌었어요. 여기 들어가 볼까? 제가 제안하자 마리사가 살짝 망설이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근데 또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하지? 음료 때처럼. 이번엔 제대로 된 식사야. 배도 고프고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제가 웃으며 말하자 마리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던 한 손님이 우리를 힐끗 쳐다봤고 주방 쪽에서는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할머니는 한 손으로 테이블을 가리키며 짧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앉아. 그 단호한 말투에 마리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레이첼, 할머니가 우리한테 화난 것 같지 않아? 저도 당황했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고 메뉴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뭔가 더 긴장됐어요. 어떻게? 뭘 시켜야 하지? 마리사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몇 분 뒤 쟁반 가득한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차려놓은 음식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어요. 흰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그리고 반찬 접시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김치, 나물, 두부조림, 잡채, 전까지 테이블이 가득 찼죠. 마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속삭였어요. 이거 다 우리가 먹으라는 거야? 아니면 다른 손님 거랑 섞인 거 아니야? 저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설마 그냥 먹어보자. 이 정도면 축제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한 입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입을 먹자마자 두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지금껏 먹은 어떤 음식보다 깊은 맛이야. 마리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반찬을 집어 먹었어요.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반찬을 절반쯤 먹었을 때 할머니가 다시 주방에서 나와 우리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아이고, 어찌 저렇게 조금밖에 못 먹나.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셨습니다. 마리사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요.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마리사가 당황해서 속삭였어요. 저도 어리둥절했지만 할머니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조금 안도했죠. 그냥 계속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더 많이 먹으라는 뜻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그런데 몇 분 뒤 할머니는 더 많은 반찬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접시마다 새로운 반찬이 담겨 있었어요. 갈치구이, 깍두기, 오징어채까지 추가로 테이블 위에 차려지자 마리사가 소리를 질렀어요. 잠깐만, 이거 우리 다 먹으라는 거야? 너무 많아. 할머니는 마리사의 반응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테이블에 반찬을 놓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밥을 많이 먹어야지. 이것도 먹어. 그리고 밥 더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급히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주방으로 돌아가 또 다른 반찬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테이블 위의 음식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레이첼, 우리가 다 먹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화내시면 어떡해? 마리사가 허겁지겁 반찬을 집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 그래야 다 먹은 척이라도 할 수 있어. 제가 장난스럽게 대답하자 마리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빨리 먹어야 다음 반찬이 안 나오겠지. 그 말에 우리는 더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웃음이 터져 나와 중간중간 숟가락을 놓고 배를 잡고 웃는 일이 반복됐죠. 진짜 우리 한국식 밥상 마라톤 하는 것 같아. 결국 우리는 테이블 위의 음식을 거의 다 먹었고 할머니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잘 먹네. 다음에는 더 많이 먹고 가.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오늘 진짜 한국식 밥상 훈련을 받은 것 같아. 마리사가 말했고 저도 크게 웃었어요. 근데 있잖아. 할머니가 처음엔 무섭게 보였는데 결국 우리를 정말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 맞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나 봐. 나중에 또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지네. 그렇게 백반집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을 넘어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준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백반집을 나선 우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배가 너무 불러 터질 것 같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하고 뿌듯했어요. 백반집 안에서는 웃을 여유조차 없이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지만 이제야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릴 수 있었죠. 진짜 오늘 뭐 한 거야? 밥 먹다 웃겨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마리사가 배를 잡으며 웃었어요. 그러게, 우리 완전 백반집 생존자 같지 않아? 저도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근데 있잖아. 할머니가 처음엔 무섭고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를 챙기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 마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아. 반찬을 계속 가져다 주시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많이 먹고 가길 바랐다는 게 느껴졌어. 그게 한국 사람들의 방식인가 봐. 아마도 할머니는 말투나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음식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을 담아 주신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한옥마을의 골목을 다시 걸었어요. 골목길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스한 햇살 아래 고즈넉하게 서 있는 한옥들이 마치 우리에게도 웃으며 손짓하는 것 같았죠.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마리사가 물었어요. 배도 부르고 조금 더 구경하다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골목을 돌아다니자. 너무 배불러서 멀리는 못 갈 것 같아. 제가 대답하자 마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는 한옥마을의 작은 골목들을 느리게 걸으며 전주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끼기 시작했어요. 골목 구석에 걸린 전통 등불, 나무 대문 위로 매달린 대나무 장식, 그리고 아기자기한 기념품 가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작은 전통 찻집이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다도 세트를 놓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마리사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 너무 여유로워 보이지 않아? 우리가 방금 먹은 백반도 좋았지만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쉬는 것도 좋겠다. 나중에 다시 전주에 오면 찻집도 가보자. 오늘은 우리가 배부르기도 하고 이미 충분히 한국적인 경험을 한 것 같아. 그 말을 하며 우리는 웃었어요. 백반집에서의 독특한 경험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정과 배려를 보여준 사건이었죠. 평택역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느긋하게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과 소박한 마을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마리사가 휴대전화에서 오늘 찍은 사진을 꺼내보며 웃었어요. 이 사진 봐. 한옥마을에서 찍은 건데 배부르기 전이어서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여. 저도 그녀의 사진을 보고 웃었어요. 이건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빵 먹을 때잖아. 그때는 이 빵 하나로도 충분히 행복했었는데, 그리고 이건 백반집에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찍은 사진. 우리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 배불러서 터질 것 같은 표정이잖아. 사진을 보며 웃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백반집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할머니가 무뚝뚝했던 게 사실은 배려의 표현이었다는 게 지금은 이해가 돼. 반찬도 계속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맛있게 먹길 얼마나 신경 쓰셨겠어. 맞아. 그리고 할머니는 우리한테 한국적인 따뜻함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겠지. 처음엔 그걸 몰라서 조금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 기차가 평택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대화는 오늘 하루의 추억에서 더 넓은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앞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정한 것 같아. 물론 처음엔 그걸 알아채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마리사가 말했어요. 그렇지. 백반집 할머니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정말 따뜻하더라. 한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히 끼니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식인 것 같아.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낯설고 두려운 경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며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평택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기지 근처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전주의 고즈넉한 풍경과는 전혀 다른 바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이 두 가지 모습 모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사가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 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디든 좋아. 오늘처럼 재미있고 따뜻한 하루가 또 만들어질 테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헤어졌고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오늘의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실수하거나 오해를 살까봐 조심스럽기만 했죠.
하지만 전주에서 보낸 하루는 그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백반집 할머니의 무뚝뚝한 말투와 행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한옥마을의 평화로운 골목길과 작은 가게들, 포장마차에서 나눈 웃음까지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죠. 앞으로도 이런 경험이 계속되겠지.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사진 속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한국에서의 하루 동안 두 외국인 아내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정을 경험하고 백반집 할머니와의 독특한 해프닝을 통해 따뜻한 배려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음식 한 상 가득한 정성과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한국의 특별한 문화는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한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게 될까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